내 기분 당연히 안 좋지. 그게 전부 당신 때문이잖아. 나 때문이라고? 내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 당신 은퇴한 뒤로는 평일이건 주말이건 하루 종일 당신이랑 이렇게 붙어 있어야 하잖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진짜 숨 막혀 죽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냥 당신이 요즘 기분 안 좋은 것 같아서 괜찮냐고 한마디 한 것뿐인데. 퇴직한 뒤로 맨날 집에서 내 옆에만 붙어 있으려 하잖아. 밖에 나가지도 않고 아무도 만나지도 않고 나한테만 귀찮게 하는데. 그럼 내가 당신이랑 이야기하지 누구랑 이야기해? 솔직히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데 말 대답해주는 것도 지겨워. 당신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지긋지긋하다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나 찾지 말고 당신 인생을 살아봐. 괜히 사람 괴롭히지 말고. 얼굴만 봐도 숨 막힐 것 같으니까.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5세 김 씨와 그의 아내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는 20대 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3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가족을 위해 일만 하며 살았어요. 평생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내와 자식들에게 한 점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식들이 독립한 이후로도 여전히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죠. 나이가 60이 넘어 은퇴를 준비하다가 회사의 요청으로 몇 년 더 일을 할 수 있었고 회사를 나오는 그 순간까지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노후 준비도 완벽하게 해놨다 생각하고 일을 그만두면 두 번째 인생이 펼쳐질 거라 생각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당황스러운 상황뿐이었어요. 은퇴를 하고 나면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종종 자식들을 만나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줄 알았지만 그건 전부 본인만의 한심한 착각이었습니다. 김 씨가 출근을 안 하고 집에 있으니 아내는 견디기 힘들어했어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김 씨의 모습이 꼴보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아내의 반응을 보며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회의감마저 들었어요. 늙어서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평생 가족을 위해서 살았나 싶었습니다. 일만 하느라 김 씨 스스로는 제대로 된 취미 하나도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늙고 돈도 벌어오지 않으니 남들 다 하는 골프나 낚시 같은 것도 안 하냐며 잔소리까지 들었어요.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생각에 김 씨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김 씨에게는 자식이 둘이 있었어요. 아내는 결혼 직후 바로 첫째를 갖게 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첫째 낳고 1년 후에 연년생으로 둘째까지 낳게 되었고 그 뒤로는 완전히 육아와 집안일에 전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아내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자식들을 잘 키웠고 알뜰하게 살림을 하는 아내 덕분에 김 씨는 마음 놓고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장을 잃을 뻔했던 적도 있었고 아내에게 말 못할 고충도 많았었죠. 하지만 그런 건 가장인 김 씨가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었고 절대 밖에서 힘든 일을 집으로까지 끌고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김 씨에게 행복이란 커가는 자식들의 모습과 월급을 받아 아내에게 주었을 때 가장으로서 뿌듯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김 씨가 50대가 되었을 때였어요. 나 회사 그만둘까? 사업을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정년은 채워야지. 이제 10년도 안 남았잖아. 요즘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퇴직하고 나서도 시간이 너무 많을 것 같아. 그건 퇴직한 다음에 생각해. 당신은 혹시라도 회사 그만둘 생각은 하지 마. 나는 안정적으로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는 지금이 좋으니까. 그럼 정년 퇴직한 다음에 사업을 할까? 그 나이에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퇴직금으로 사업하다 망하고 인생 파탄 나는 거 몰라?
꼭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김 씨는 정년 퇴직한 이후의 삶에 대해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는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며 회사나 열심히 다니라고 했죠. 나중에 뭐라도 해야 하나 싶어 이런저런 공부도 멈추지 않았지만 아내가 딴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김 씨는 회사를 다니는 동안 첫째 아들을 장가 보냈고 둘째 아들 역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신 이제 곧 정년인데 퇴직하면 뭐 할 거야? 나 글쎄 아무 계획이 없는데. 당신이 사업이고 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며. 그건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지 말고 정년까지 채우라는 소리였지. 은퇴하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지금으로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니까. 그냥 집에서 쉬면서 취미생활이라도 하나 찾아볼까 하는데.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김 씨 부부는 집 외에도 부동산을 조금 갖고 있었고 저축과 연금으로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었어요. 김 씨의 나이가 10년, 아니 5년만 젊었어도 다른 일을 하나 더 해봤을 것 같은데 이제는 가진 걸 잃으면 복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뭔가 할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있는 거라도 잘 지켜서 나중에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것이 김 씨의 목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식들 다 독립을 시켰으니 아내와 잘 지내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작년에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정신 사나워 죽겠네. 가만히 좀 앉아 있어. 아침부터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아니, 평일 이 시간에 집에 있으니까 좀 어색해서 그래. 정 그러면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고 오던지? 아니야, 안방에서 나는 TV 보고 있을게. 수십 년 동안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 평일이며 주말이며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하고 어색했어요. 그래서 자꾸 거실을 나와 돌아다니니 아내가 그만하라며 핀잔을 주었죠. 김 씨의 유일한 취미라고 할 수 있는 건 책을 읽거나 TV로 영화를 보는 것이었어요. 나이를 먹으니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도 별로 없었고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도 외출할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불안한 마음도 점점 사라졌고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보내는 시간이 익숙해졌어요. 원래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라서 집에만 틀어박혀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번 주에 나갈 일 없어? 월요일부터 계속 집에만 있는데 친구라도 좀 만나고 그래. 내가 만나긴 누굴 만나? 괜히 얼굴 보면 술이나 먹자고 할 텐데 그냥 집에 있는 게 나아.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 말대로 진작에 장사라도 하나 할 걸 그랬네. 장사는 무슨 장사야? 내 친구들 자영업하는 놈들 전부 힘들어 죽겠다고 난리인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할 일이라도 있을 거 아냐? 아내는 자꾸 김 씨에게 눈치를 주거나 바가지를 긁는 날이 많아졌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집에서 노는 자신을 탓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맨날 집에만 붙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가끔 나가서 친구도 만났고 밖에서 아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보, 오늘 점심은 뭐야? 점심? 당신 알아서 차려 먹어. 나 지금 밖에 나가야 해. 어디 가는데? 선영이 엄마 만나서 저녁 때나 들어올 거야. 알겠어. 그럼 점심은 내가 알아서 먹을게. 먹고 설거지 꼭 해놔. 아내가 혼자 외출한 뒤에 김 씨는 냉장고를 뒤져 밑반찬을 꺼냈고 계란 2개를 부쳐서 뚝딱 점심밥을 해먹었습니다. 먹고 난 뒤에 바로 설거지를 해두었고 김 씨는 다시 서재로 들어가 책을 읽으며 하루를 보냈어요. 서재 창문으로 풍경을 내려다보며 커피도 한 잔 타서 마셨고 이런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있으니 본인의 인생이 참 괜찮게 살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젊어서부터 열심히 일만 했고
은퇴를 하고 난 뒤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 성공한 인생이었죠. 꼭 대단한 부자가 되어야 행복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김 씨는 잠시 후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어요. 이미 시계는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이제 왔어? 응, 당신은 밥 챙겨 먹은 거야? 점심은 먹었지? 저녁은 뭘 먹을까? 글쎄, 난 딱히 먹고 싶은 게 없는데. 그럼 간단하게 라면이라도 끓여 먹자. 내가 지금 라면 끓일게. 나는 생각 없다고 당신이나 끓여 먹어. 그리고 제발 나한테 밥 이야기 좀 그만해. 짜증이 잔뜩 섞여 있는 아내의 반응에 김 씨는 깜짝 놀라 할 말을 잃었어요. 아내는 화를 한 번 내더니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옷을 갈아입고 나온 아내는 주방에 들어가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고, 김 씨가 자기가 한다고 해도 아내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어색한 분위기에서 마주보며 저녁을 먹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김 씨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오늘 나가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 근데 아니다, 밥 먹자. 아내는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김 씨도 더는 캐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당신 진짜 오늘도 집에만 있을 거야? 눈 뜬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내가 김 씨에게 물었어요. 대체 왜 자신에게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몰라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김 씨에게 아내는 한숨을 푹 쉬며 또다시 타박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삼시세끼를 집에서 다 챙겨 먹으려고 해? 남자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자기 할 일도 좀 있어야지. 어떻게 맨날 집에 붙어 있으면서 밥 타령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이 나이 먹고 남편 삼시세끼 차려준다고 하면 친구들이 비웃어. 밥타령이라는 말에 김 씨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내가 기분이 나빴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 씨도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새끼 밥상을 차려달라 요구한 적도 없었고 김 씨는 본인이 알아서 밥을 차려 먹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밥 차리는 일 때문에 아내가 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예상 못한 소리에 김 씨는 별다른 대답도 못하고 있었더니 그런 김 씨가 답답하다는 듯 아내는 한숨만 푹푹 쉬었어요. 앞으로 밥은 내가 차려서 먹을게. 김 씨는 아내와 이런 일로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진수성찬을 차려달라고 바란 적도 없었고 간단한 반찬으로도 아무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김 씨는 당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물론 아내의 날이선 반응 때문에 기분이 조금 상하긴 했습니다. 아내의 말과는 달리 삼시세끼 꼬박꼬박 차려달라고 한 적도 거의 없었고 많아야 남편 밥 한두 끼 차려주는 게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인가 싶었어요. 회사에 다닐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전에 밥을 차려주더니 이제는 본인이 돈을 안 버니 밥 차려줄 가치도 없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내는 집을 자주 비우게 되었어요. 오늘도 외출하는 거야? 응, 저녁 때 들어올게. 기다리지 말고 먼저 밥 먹어. 어딜 가는데? 그냥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당신이 안 나가니까 내가 나가야지. 김 씨는 아내가 입버릇처럼 하는 그 답답하다는 소리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렇게 오전 일찍 외출한 아내는 저녁이 다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김 씨에게 밥은 챙겨 먹었냐고 묻지도 않았고 항상 집에 오면 피곤한 얼굴로 안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 아내를 보며 김 씨는 혹시 아내가 우울증에 걸린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별일 아닌 일에도 자꾸만 짜증을 내는 것도 그렇고 입만 열면 답답하다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평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날에도 아침을 같이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던 아내는 갑자기 일어나 외투를 챙겨 입고 나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어디 가게? 그냥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앞에 산책 좀 하려고. 아내의 말을 듣자 김 씨도 속이 꽉 막힌 기분이 들어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같이 나가. 나도 산책 좀 하자. 아니야, 당신은 집에 있어. 나 혼자 조용히 걷고 싶어서 그래. 같이 나가자는 김 씨의 말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결국 아내는 혼자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집에 남아 생각에 잠긴 김 씨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전화기를 들고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너 주말에 시간 좀 있냐? 아무래도 너희 엄마가 요즘 우울한 것 같은데. 바쁘지 않으면 시간 좀 내줘라. 엄마가요? 그래, 요즘 자꾸 답답하다고 하니까 바람 좀 쐬어줘야 할 것 같아. 주말에 같이 1박 2일로 놀러 갔다 오면 어떨까 싶어서. 알겠어요. 형한테는 제가 연락할까요? 아니야, 걔네는 주말인데 자기들끼리 쉬어야지. 너랑 셋이 놀러 갔다 오자. 착한 둘째 아들은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한참 뒤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김 씨는 아내의 눈치를 보다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주말에 어디 좀 다녀올까? 어딜 가게? 그냥 바닷가도 좋고 산도 좋고 바람도 좀 쐬고 오면 좋잖아. 김 씨가 아들의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아내는 마치 골치가 아프다는 듯 머리를 붙잡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신 왜 그래? 또 속이 답답해서 그래? 맞아, 속이 답답해서 그런다. 내가 주말에도 당신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해? 예고도 없이 공격적으로 대답을 하는 아내의 반응에 김 씨가 당황했어요. 아니, 나는 당신이 요즘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함께 바람 쐬고 놀러 갔다 오면 좋잖아. 그러자 김 씨의 말을 들은 아내는 삿대질까지 해가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내 기분? 당연히 안 좋지. 근데 그게 전부 당신 때문이잖아. 나 때문이라고? 내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은퇴한 뒤로는 평일이건 주말이건 하루 종일 당신이랑 이렇게 붙어 있어야 하잖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진짜 숨 막혀 죽겠어?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나는 그냥 당신이 요즘 기분 안 좋은 것 같아서 괜찮냐고 한마디 한 것뿐인데. 퇴직한 뒤로 맨날 집에서 내 옆에만 붙어 있으려 하잖아. 밖에 나가지도 않고 아무도 만나지도 않고 왜 나한테만 귀찮게 하는데? 그럼 내가 당신이랑 이야기하지 누구랑 이야기해? 솔직히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데 말 대답해주는 것도 지겨워. 당신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지긋지긋하다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나 찾지 말고 당신 인생을 살아봐. 괜히 사람 괴롭히지 말고. 얼굴만 봐도 숨 막힐 것 같으니까. 김 씨는 말문이 막히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소파에 주저앉아 멍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 아내는 약간 누그러진 말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당신도 당신 생활을 하라는 거야? 난 집에서 조용히 책 읽는 게 좋을 뿐이야. 당신한테 피해 끼치는 것도 아니잖아. 남자가 집에서 그렇게 있지 말고 나가서 뭐라도 좀 하라고. 예전에 한다던 사업이라도 하던가 뭐라도 좀 해. 집에서 하루 종일 빈둥대면서 엄한 사람 괴롭히지 말고. 뭐 빈둥거린다고? 김 씨가 아내의 말에 큰 충격을 받자 아내도 순간 말실수했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입에서 나온 말이었고 엎질러진 물이었죠. 내 말 이상하게 오해하지 마.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이니까. 아내는 그 말을 끝으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김 씨와 한 공간에 있는 것도 견디기 힘든 것 같았습니다. 굳게 닫혀버린 안방문을 보며 김 씨는 본인의 인생이 허무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아내와 이렇게 붙어 있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야 은퇴를 했더니 아내는 김 씨와 붙어 있는 시간이 싫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결국 아내에게는 아들과 놀러 가기로 했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고 다음 날 작은 아들에게 전화해 여행 계획은 취소됐다고 전했죠. 그날 이후로 김 씨는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을 먹자마자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시도 시간을 같이 보내기 싫다는 아내와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죠. 당신 또 나가? 어디 가는데? 그냥 밖에 좀 다녀올게. 아내의 물음에도 김 씨는 대답을 얼버무린 채 집을 나섰어요. 실제로 뭐라고 대답을 할 말도 없었습니다. 김 씨에게 특별한 목적지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 그 시간에 나와서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나와 한참을 걸어 공원에 도착했고 자판기 커피를 하나 뽑아서 익숙하게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져온 책을 읽으며 두어 시간 정도를 보냈지만 딱딱한 벤치와 아직 쌀쌀한 날씨 때문에 오래 앉아있진 못했어요. 김 씨는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정처 없이 공원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점심은 뜨끈한 국밥을 한 그릇 사 먹거나 공원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해가 떨어지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생활을 벌써 2주째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김 씨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대체 뭘 위해서 일만 하면서 인생을 다 보냈나 싶었습니다. 평생 자주 만나는 친구도 없었고 취미 생활을 할 시간도 없이 회사만 다니며 돈을 벌어 아내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해가 떨어질 때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는 김 씨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당신 왔어? 저녁은 아직 안 먹었지? 오랜만에 당신 좋아하는 동태찌개 끓여 먹을까? 아내의 이런 모습이 참 오랜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밖에 나가 하루를 보내다 들어오니 이제 다시 남편 대접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내가 아니라 김 씨가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었어요. 점심을 늦게 먹어서 그런가? 저녁은 별로 생각이 없네. 왜? 점심에 뭘 먹었길래? 그날은 몇 시간을 걸어 다니고 점심에 컵라면과 김밥 한 줄을 먹었기 때문에 사실은 배가 고픈 상태였어요. 하지만 아내와 마주보고 밥을 먹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밥 타령 좀 그만하라는 사람한테 뭘 같이 해먹자고 말하는 것도 싫어서 차라리 저녁을 안 먹고 말겠다는 생각이었죠. 김 씨는 집에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머릿속이 어수선하고 매일 아침 집을 나서는 것이 괴로우니 아내와 대화하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아내는 이제 김 씨가 외출하는 것도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 지금 나한테 시위하는 거야? 또 무슨 소리야? 난 그저 당신이 집에 있지 말라고 하니까 외출하는 것뿐이잖아. 맞네, 나한테 시위하는 거. 당신은 내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어. 무섭게 쏘아보는 아내의 반응이 기가 막혀 김 씨도 따져 물었어요.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삼시세끼를 차려달라고 했어? 나 밥만 축내는 식충이 아니야.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잖아. 그런데도 나한테 하루 한두 번 밥 차려주는 게 그리 짜증나는 일이야. 당신은 이제 내가 밥 먹는 꼴도 보기 싫은 거지? 사람을 왜 이상하게 만들어? 나는 내 공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집은 당신만의 공간이 아니야. 내 공간이기도 하잖아. 됐다 됐어. 내가 당신한테 무슨 말을 못하겠네.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다는 아내를 보며 김 씨는 깊은 절망감까지 느꼈어요. 아내에게 맞춰주려 하는데도 이렇게 몰아세운다면 김 씨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김 씨와 아내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한 집에 있었지만 밥도 따로 먹게 되었어요. 아내는 김 씨의 모습이 보기 싫다며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혼자 집에 남은 김 씨는 내키지 않는 외출을 하지 않아서 좋았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홀로 밥을 먹으니 외로움과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가장 노릇을 하며 살았던 대가가 이런 찬밥 신세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눈물이 왈칵 터질 것만 같았죠. 그렇게 대화가 단절되고 보름 정도가 지났을 때 아내가 김 씨에게 이런 말을 꺼냈어요. 당신 그러지 말고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구해. 평일엔 거기서 지내면 되잖아. 뭐? 나보고 집을 나가라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불편하게 살 거야? 이젠 하다 김 씨를 집에서 쫓아내려 하는 아내였죠. 대체 내가 뭘 그렇게까지 당신을 힘들게 했다는 거야? 내가 집에서 당신 보고 뭘 해달라고 한 적 있어?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답답하다니까? 이젠 돈을 벌어오지 않으니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되는구나 싶었어요. 김 씨는 며칠 동안 집을 나가 살기 위해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이런 아내와 더는 한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죠. 김 씨가 돈을 벌어 산 집이지만 너가 나가니 내가 나가니 실랑이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칠 후에 오피스텔을 하나 구해서 짐을 옮겼고 막상 집을 나오니 첫날부터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했어요. 김 씨도 본인의 공간이 생기니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마음껏 편히 지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김 씨는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혼자 지내며 여러 취미도 갖게 되었어요. 생활비야 어차피 아내와 나눠 쓰더라도 넉넉했으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낚시도 하고 등산도 즐기고 친구에게 골프도 배워 처음으로 골프장에 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따로 살게 된 지 반년이 지나자 아내로부터 이젠 집에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김 씨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런 취급을 당하고도 다시 집에 들어가서 다정하게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난 지금 이 생활이 너무 편해. 당신도 혼자 있는 게 좋다고 했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만하면 된 것 같아. 그냥 다시 돌아와. 아니야, 난 계속 여기서 지내도 돼.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그때 연락해. 김 씨는 아내가 돌아오라 해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아내에게 먼저 연락하는 법도 없었고 솔직히 아내 생각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큰 아들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아버지, 요즘 엄마가 좀 우울하신 것 같아요. 자꾸 저희한테 전화해서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시는데 이제 그냥 집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들에게 전화를 받은 김 씨는 정말 오랜만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전화를 받자마자 이 집안 남자들은 아무도 자기한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한참 하소연을 늘어놓았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안 할 테니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김 씨는 지금 이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난 그냥 여기가 좋아. 앞으로도 계속 혼자 이렇게 살래. 진짜 이럴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부부 맞아. 당신이 나랑 한 공간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면서. 나는 집 나와서 혼자 살게 된 이후로 취미 생활도 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 당신도 이번 기회에 취미를 좀 가져봐.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지? 유치하게 나한테 복수하는 거잖아. 복수는 무슨?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살라고 했던 소리잖아. 아무튼 나는 내 인생에 만족하고 있어.
당신도 이젠 당신 인생을 살아. 그렇게 말을 하고 김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가 지금 김 씨의 말에 상처를 입었다곤 해도 그건 김 씨가 받았던 상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김 씨는 지금 무척이나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고 진작에 퇴사해서 하고 싶었던 일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자 아내는 울면서 전화를 걸어 집에 돌아오라 했지만 김 씨의 대답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 늙어서 몸이 불편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계속 이렇게 지낼 생각이었어요. 아내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김 씨를 설득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